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화일간의 5월 운세를 미리 분석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4월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5월 운세를 미리 분석을 해서 어떤 점을 주의하고 또 나의 운기가 큰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알고 모르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의 흐름, 그래서 5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정화일간 현재 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시간이냐면 어떤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스포트를 가야 될 시간입니다. 많이 그 결말에 도달했다고 보고요.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조금 한 2, 3%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현재입니다. 자기 상황에 이렇게 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목표로 했던 결실, 재정적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내가 지금 원했던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큰 윤곽은 알겠는데 뭐가 부족한 거지? 이렇게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곧 내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지에 대한 확고함, 안정감, 경험 상승, 능력이죠. 다 좋은 단어들이죠. 네 개 다. 그래서 경험치가 많이 상승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이 좀, 내 느낌대로 가는 것 같다. 내 편으로 가는 것 같다. 더불어서 남들이 봤을 때도 능력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그렇죠? 이게 좀 운이 나쁠 때는 부정적인 어떤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자리가 잡힌 사람인 것 같다. 각이 잡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나한테 필요한 태도는 이제 꾸준히 앞을 보고 정진하는 겁니다. 뒤를 보지 마시고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달리시고요. 지금 느낌이 좀 멘탈적으로 준비가 잘 된 느낌이에요. 뭘 해도 잘 할 것 같은 느낌이고 어떤 과제든 어떤 일이든 태스크든 수행해 나갈 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허둥지둥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운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또 월운을 우리 이렇게 매달 올리는 이유가 내가 참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크고요. 또 내 운에 적용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대운, 세운을 보잖아요. 큰 그림이에요, 사실은. 대운은 더 큰 그림이죠. 근데 대운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운이 들어왔다고 좋은 일만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월운 때문에 교통사고 나갈 수도 있고 수술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사건 사고에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운을 우리가 월운이라는 거를 무시하고 이 명리라던가 운명학을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막연해져요.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대운, 세운으로만 분석하면 그래서 월운을 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운이 안 좋아서 대운은 좋은데 월운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요. 실제로. 그래서 월운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근데 월 말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이 4월의 말로 가면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확 찾아올 것 같습니다. 내 환경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화인데 또 5월 같은 경우는 천간에서 정계 충도 되죠. 또 편관이 들어온 지금 이제 정관이지만 편관, 관성의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그 긴장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성취가 따르더라도 기본적으로 긴장감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어떤 식으로 흔들어 놓을지 이제 5월 운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화일간 5월 운세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축부터 보죠. 긴장감 속에서도 나의 목표를 추구한다. 어떤 뜻일까요? 상황이 조금 긴장되고 불안감이 있긴 있는데 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림으로 흐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보면은 꾸준히 목표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올해 사실 축원전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 축토를 가진 일주들 특히 뭐 월주도 해당이 되고 타주도 해당이 되지만 특히 일주가 영향이 좀 직접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올해라는 시간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건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해이고요. 물론 사주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뭐 합충 여러 가지 다 봐야 되지만 조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내야 돼요, 사실은요, 병원년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충이 일어나죠. 올해 있었던 문제 때문에 내년까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건 사고 휘말릴 경우에. 그런데 올해 소송에 걸렸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그게 이어져서 내년에 결말이 날 수도 있겠고요. 내년 뭐 하반기에 가서 그런 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운세를 보지만 세운을 보지만 그 다가올 1, 2년을 또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연계성이 있어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꼭 봐야 됩니다. 지금 정축은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이고요.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 좋은 조건일 수도 있는데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나한테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인가, 어떤 게 지혜로운 선택인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순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좀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비로소 이제 아이디어가 중순쯤에 다가섰을 때 확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디어가 내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새로운 야망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하고 싶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일을 진행을 하는데 조력자, 멘토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자 의견이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묘일주, 의구심과 희망 사이 무슨 일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불확실성, 잘하고 있나?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고요. 그게 이제 관계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관계적으로 이 사람이랑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또 하고 있는 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애매하다. 약간 이런 느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확실성, 재성에 관련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성을 조금 지킬 것인가, 투자를 지금 하는 게 좋은 시기인가, 아니면은 홀드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운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지 계속 갈등이 따를 거예요. 그럼 경험자의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 성공자들의 조언과 멘토십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도 시간이 가면서 5월 말에, 5월 말로 가면은 목표와 결과물을 달성할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큰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좀 운기가 긍정적으로 좀 강한 운이 다가오는 그런 월말의 기운이라고 보고요. 본인의 판단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감, 촉을 또 믿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동시에 좀 멘토, 좀 조언자의 능력, 경험자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일주예요. 변화 연속이다. 변화가 굵직한 변화가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정사일주는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성취감이 많이 따르고 있고 직업도 많이 적응이 됐고 안정이 돼가고 있고 자신감도 따르고 있고 관계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쁜 상황은 아닌데도 심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성취를 내는데 에너지 소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번아웃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거 잠깐 좀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회의감이 쫙 밀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좀 더 쉬운 일을 해야 되나, 쉬운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나의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나를 좀 챌린지할 수 있는 일이 괜찮은 시기입니다. 나를 조금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갈등, 텃세 운이 있어요. 이 운이 조금 중순으로 가면 갈수록 중순에서 말 이렇게 갈수록 그런 운기가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나랑 경쟁 상대에 강하게 놓여지는 사람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심적으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을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말을 섞지 않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좀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월 말로 갈수록 재정적인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이런 어떤 변화가 계속 따르는 달이지만 그래도 재정적인 발전은 있다. 그러면서 월 말에 환경이 또 크게 변하는 그런 기운이 옵니다.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잘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거로 만드는 그런 지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정화일간 나머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미일주입니다. 정미일주인데 강한 변화가 따른다? 어떤 의미일까요? 정미일주는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월 초부터 상황이 크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긍정적인 변화일 것 같고 내가 원했던 변화이고 이렇게 상황이 크게 변하는 운이 오면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운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내 의지로 운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작은 것들. 뭐 시험 날짜를 바꾼다. 아니면 결혼식 날짜를 바꾼다. 근데 나랑 결혼하는 사람, 이런 거 못 바꾸죠. 그런 거는 운을 타요, 항상. 그리고 내 자식운, 자식덕이 좋다? 자식운이 좋다. 자식운이 안 좋은 사주들이 있어요. 안 좋게 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식의 사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자식 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성공하지만 나랑 관계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좀 거리가 있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식이 성인이 되면서 나랑 좀 더 멀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자식 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식은 성공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름을 날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못 바꿔요. 이런 부분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큰 굵직굵직한 거 있죠? 그 원했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성취감이 큰데 그 또다시 환경 변화가 와요. 크게 굵직한 환경 변화가 오는데 심적으로 조금 갈등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내 상황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 모습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떤 변화가 오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월말에 재정적인 성취와 결과물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정미도 정미 나름이겠죠. 큰 그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요. 이제 일주를 바탕으로 한 큰 그림인데 같은 정화일간이더라도 사주랑 뭐 대운, 뭐 풍수적인 측면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결과가 상대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그림을 알고 모르는 거랑은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미리 월운을 올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정유일주예요. 정유. 편재. 힘과 재성 사이. 무슨 뜻일까요, 과연? 힘과 재성 사이라. 월 초부터 새로운 영감, 강한 영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영감이 팍팍팍 더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의 전반적인 어떤 환경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실행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거를 지금 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다른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이밍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할 수가 있는데 너무 갈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고 본인의 영감이 맞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믿으시고요. 중순 이후부터 말 사이 재정적 취득과 목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다, 아니면 기타 하고 있는 일이다. 단지 이제 뭐 월 말에 재정적 취득한다고 월급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거니까 그걸 재정적 성취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을 하는 월말 재정적 성취는 기타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월급쟁이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술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재정적 성취라는 거는 정말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월말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새로운 어떤 업무 기회, 협약의 기회, 내가 조금, 이런 일도 오네? 이런 기회도 나한테 찾아오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좀 기분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체력이고, 어, 멘탈을 조금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잘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조금 잘 스무스하게 이끌어 가는 데는 이 멘탈과 체력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해일주, 불확실성과 승리. 조금 반대되는 말인데 어떤 뜻일까요? 현재 어떤 시기냐면 경험, 기술, 취미 등을 발전시키는 시기예요. 뭐 새로운 거를 지금 접했을 수도 있고 약간 그걸 하는 중간 단계라고 봐요. 막 이렇게 경험치가 쌓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새로운 어떤 업종에 진출을 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구심과 갈등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또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잘 벌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조금 결과물이 좀 떨어지는데 성과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이런 게 들 수 있어요. 중순 가면은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월 말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위로부터 찬사와 인정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심적인 갈등이 따르는 시기지만 중순에 가면은 이제 비로소 원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걸 적용해서 결과물을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로서 봤을 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예술 쪽, 창작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한 달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런 운기를 적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작 계통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떤 투자적인 것도 없고 단지 월급만 받는 사람이라면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이 재성을 내가 이게 뭐 100만 원이든 아니면은 100만 원을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완전 제로에서 몇 천만 원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성 있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한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반 그런 월급쟁이 분들도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정월과 5월 운세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도 상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동료들도 외국인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가끔 넌지시 얘기를 해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그럼 이 사주라는 게 명리학이라는 게 동아시아에서 왔잖아요. 한국 뭐 중국도 볼 수도 있고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온 학문이지만 이 적용하는 건 다 같거든요. 이 사람이 뭐 인도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영국 사람이다, 독일 사람이에요, 브라질 사람, 멕시코 사람이에요. 깜짝 놀래요. 이런 거 뭐 병명이라던가
집안 내력이라던가 자기 성격이라던가 직업 이런 거를 다 맞추니까 성향적인 걸 다 맞추면 어떻게 맞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문화가 다르고 어떤 환경이 다르더라도 이 운명학이 적용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양이나 개 사주도 볼 수 있어요. 생일만 알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 고양이는 인간이랑은 판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죠. 뭐 직업 이런 게 직업운이 없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건강적인 측면이라던가 수명 이런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동물. 그리고 어디가 지금 아픈가, 아니야, 어디가 아플 것인가 이런 것도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원리는요. 그래서 문화든 아니면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게 차이가 있더라도 적용하는 부분, 운명학이 적용되는 부분은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